강으로 둘러싸인 원주의 한 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 교량 철거를 놓고 원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무허가 교량 철거를 강제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생존권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에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 누락 문제가 제기됐는데 내년 7월 개장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맞춰 평창 역시 평창형 뉴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디지털 분야 등의 전략을 내놨는데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지난해부터 도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홍천에 있는 문 닫은 탄약 정비 공장과 폐교에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입힌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 2020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 전말마을은 많은 비만 오면 고립되는 마을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긴 한데 정식 다리가 아니어서 많은 비만 오면 고립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다리가 철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에서인데 그렇다고 다리 신설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렁다리로 유명세를 탄 원주 간현유원지 인근의 한 마을, 10여 가구 20여 명이 사는 작은 동네입니다. 전말마을은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인 섬 같은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7년 이 마을 통행을 위해서 이 다리를 사비로 설치했습니다. 다리를 놓기 전 주민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마을을 통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주시가 허가 없이 다리를 놓았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소송 끝에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오는 22일 행정 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드리게 되면 그렇게 저희가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비달하게 설치를 임의로 하신 거라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요. 주민들은 강제 철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마을을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10가구가 넘는 이 가구가 사는 이 전말마을 이 5대째 내려오는 이런 동네에 아직까지 저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런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이거니와. 원주시가 대안으로 토지 수용과 집단 이주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교량 건설에 100억 원이 드는 반면 주민 이주에는 60억 원이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 하청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럼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관들 그 하청계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뭐 검사라 이게 저희가 뭐 지금 이제 다니는 거는 저희는 지금 검토를 못 하고 있어요. 저희는 일단 주민 이주 쪽으로. 주민들은 경제성 논리로 추진하는 주민 이주 대책에 반대하며 다리 강제 철거 전 새 교량 건설을 약속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오는 22일 경찰력 등을 동원한 행정 대집행을 예정대로 이행할 계획이어서 물리적 마찰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놓고 또다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레고랜드 일부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건데요. 16일 진행된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레고랜드 조성 부지 현지 시찰에서도 예정된 내년 7월 개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또다시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춘천 레고랜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호텔과 워터파크 등이 들어설 일부 부지가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입니다. 강원도는 해당 지역에 유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정밀 조사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재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 이제 받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이 이제 검토해보겠다고 하셨던 것 때문에 그거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료 확인하고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 그런 여부도 같이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향을. 강원도가 밝혔던 내년 7월 개장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6일 열린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현지 시찰에서 레고랜드 코리아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재 조사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재조사 여부에 따라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면
7월에는 부분 개장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6월 말 준공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인허가 문제에서부터 안전 검사에서부터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7월 달 저희가 오픈한다고 미리 정할 수는 그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10년 가까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천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개장은 수차례 연기돼 도정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기대 효과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문화재 발굴이 들어간다면 그만큼의 기간 동안 이 공사가 또 기반시설 공사가 미뤄지기 때문에 내년도 개장은 이미 저희가 속된 표현은 물 건너갔다. 그러면 도민들을 속인 것에 대해서 이 도민들한테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사업 허가 조건인 유적공항과 박물관 조성에 춘천시가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또다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16일 홍천에서 초등학생 2명과 학생 어머니 등 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천군 보건소는 경기도 광주시 확진자가 홍천 가족집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일가족 6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이날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천군은 해당 학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상대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확진자 세부 동선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의회 의암호 선박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19일 사실상 첫 조사에 나섭니다. 특위는 이날 조사에서 증인 출석 요청을 받아들인 춘천시 교통환경국장 등 관련 공무원 3명을 상대로 사고 관련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공무원들과 함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수초섬 업체 관계자 등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첫 조사에서 수초섬 닻을 내리지 않고 고박이 안 된 이유와 납품 기일을 하루 남겨두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또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증인들의 진실된 답변을 위해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 물관리 방안 정착을 위한 토론이 16일 춘천국제물포럼 2020에서 진행됐습니다. K-워터 강원지역협력본부는 이날 통합 물관리와 환경용수 운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원 교수 등 환경용수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 상하류 이해 당사자 간 이견과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유역 통합 관리 방법에 대해 K-워터와 전문가들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가운데 강원도와 각 지자체도 이에 맞춰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평창군 역시 평창형 뉴딜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비대면 수요에 맞춰 디지털 분야 등의 전략을 내놨는데 관건은 예산 확보입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명도 채 되지 않는 평창군. 최근 국토연구원의 분석 결과 평창군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응급의료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대도시와의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창군이 선택한 해법은 바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평창군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65세 이상 노인들의 만성질환 등을 관리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경제, 사회 구조가 바뀌자 평창군도 이에 맞춰 평창형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평창형 뉴딜의 핵심은 디지털과 그림, 늘어난 비대면 수요에 따라 의료, 교통, 상권 등을 분석해 공공 데이터 구축에 나섭니다. 또 군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비대면 관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추진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는 게 제일 급합니다. 그 추진 체계 팀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도민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도민들과의 그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평창형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민자 포함 모두 1조 2,700억 원. 여기에 주요 사업 대부분 기존에 해오던 사업과 중복되거나 비슷한 부분이 많아 경제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 중에서 한 9,800억 정도는 민자로서 유치할 계획이고 나머지 분야가 이제 정부의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지역 사업에 75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평창만의 특화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몇 년 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차갑게 식어버린 공간이 전시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지난해부터 이처럼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올해는 홍천에 있는 문 닫은 탄약 정비 공장과 폐교에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입히고 있습니다.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 2020 이야기인데요. 22일 개막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 현장을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날카로운 철조망 너머에 5색의 꽃잎옷을 입은 탱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문을 닫은 군 탄약 정비 공장. 서늘한 공기만 가득했던 공장 안은 예술 작품으로 채워졌습니다. 탄약을 운반하던 컨베이어 벨트와 칸칸이 세워진 방호벽에는 국내외 유명 작가 50여 명이 만든 작품이 놓였습니다. 문을 닫았던 탄약 정비 공장이 이제는 아트 탄약이라는 예술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지난 2015년 문을 닫은 인근 마을의 분교도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학교 건물 외벽에는 알록달록 색이 입혀졌고 잡초만 가득했던 운동장에는 다양한 의미를 품은 시설물이 세워졌습니다. 텅 비었던 교실에는 지역 작가와 아이들이 2달에 걸쳐 함께 만든 작품들이 채워지며 꿈과 희망이 제잘거리는 듯합니다. 같이 아이들이랑 그림 그리고 같이 평화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걸 가지고 기본으로 하고 방정환 선생님이나 또 어린이 어원이 됐었던 게 동학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동학의 그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았어요.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 2020 현장입니다. 키즈 트리엔날레는 강원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3년 순환형 미술 행사인 강원국제예술제 중 2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버려진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이번 행사는 자연과 환경, 동심을 의미하는 녹색과 경계를 넘는 평화를 의미하는 연결을 합친 그린 커넥션이 주제입니다. 자연과 환경 그리고 그 평화를 잇는 어떤 그 통합체로서의 그 그린 커넥션을 이제 그 주제로 해서 어린이들이 같이 기획한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 국제적인 예술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홍천 미술관에도 어린이들의 시선으로 본 다양한 세상이 캔버스에 담겨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어린이 시각예술축제인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 2020은 오는 22일 개막해 다음 달 8일까지 홍천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 내 중학생들을 위한 비대면 코딩 교육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 한 IT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김화여중과 홍천여중 등 도내 중학교 4곳 여중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자유학년제 수업과 연계해 15주간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코딩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받을 예정입니다.